지금 일본에서 조용하게 큰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십니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숨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코인 세금을 확 깎은 이 뉴스의 진짜 주인공이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히려 리플 XRP인 걸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조금 놀라게 되실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번에 일본 하원 측에서 얼마 전에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고요. 코인을 주식 같은 금융상품으로 다루겠다라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크게 내렸어요. 지금 일본은 코인으로 번 돈의 최고 55%까지도 세금을 매깁니다. 번 돈의 절반이 넘는 걸 세금으로 가져가는 셈인 건데 이거를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주식이랑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와 세금 깎았네 호재다 뭐 이렇게 넘어가기 쉽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세금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세금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죠. 코인을 넣어두는 칸 자체가 바뀐다는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코인을 그냥 돈을 보내는 수단 정도로 봤었죠. 법으로도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를 금융상품 쪽으로 옮긴다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이 주식이랑 같은 반으로 전학을 가는 거예요. 같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반이 다르면 적용되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죠. 코인이 갑작스럽게 제대로 된 금융상품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왜 하필 리플 XRP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일본이 리플한테 어떤 나라인지를 아셔야지 풀립니다. 일본에는 SBI라는 거대한 금융회사가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큰 금융그룹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리플과 손을 잡은 게 2016년이었었고 벌써 10년 가까이 돼버렸어요. 그냥 잠깐 협력한 정도 사이가 아니라는 건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SBI가 투자한 건 XRP라는 코인 자체가 아닙니다. XRP를 만든 회사 리플랩스에다가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 이 코인을 사모은 게 아니라 그 기술 자체를 실제로 쓰려고 회사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SBI는 XRP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대목이 조금 놀라운데 SBI 계열의 한 은행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때 현금 말고 XRP로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식 배당을 코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은행은 예금 고객한테도 이자에 대해서 코인을 얹어주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여기를 얹어주고 있습니다. 돈을 맡기면 이자에 코인이 따라오는 셈이겠죠.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고 여기서 배당이나 이자는 사실 작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일본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송금 시장인데요. 일본에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기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매달 고향 가족들에게 돈을 붙입니다. 그 수량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근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내는 기존 방식은 정말 느리고 비싸죠. 몇 날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나오는 스위프트 방식입니다. 바로 이 송금에 리플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RP는요. 그냥 가격 상승하길 기다리는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데 쓰이고 있다는 뜻이겠고 업계에서는 이걸 진짜 수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법에서는 세금 인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규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등록도 안 하고 코인을 파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원래 최대 징역 3년이던 게 최대 징역 10년까지 상승을 했고요. 내부 정보로 몰래 거래하는 거 주식처럼 처벌합니다. 보통 이런 뉴스 들으면은 이제 규제가 정말 강해지는구나, 악재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규제가 강해지면 작은 거래소들이 버티기 힘들어지겠죠. 일본에 지금 등록된 거래소가 27곳 정도인데 현재 공개된 전망만 보면은 이 중에 상당수가 정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절반 가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그럼 그 거래량은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규칙을 다 지킬 수 있는 큰 곳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그 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SBI인 거고 XRP의 인프라가 가장 강력하게 깔려있는 그 회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일본에서는 오히려 XRP 쪽으로 흐름이 모이는 구조가 된다는 거고 악취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들과는 정반대 흐름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겠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얹으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움직임들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인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가지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코인에게 정식적인 입장권을 끊어주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 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하필 XRP가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나라이고 우연이라기에는 타이밍이 상당히 절묘한 모습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법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의 최종 표결이 남아있는 모습이고 다만 분위기상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2027년
세금 인하는 2028년부터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뭐가 확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자리를 잡으면서 일본 안에서 코인이 점점 더 정식적인 금융 상품처럼 다뤄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준비를 끝낸 SBI 같은 곳들이 더 유리해지는 방향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요. 정말 단순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보다 이미 10년 가까이 길을 닦아둔 회사가 규칙이 명확해졌을 때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일본은 코인을 주식 같은 금융상품으로 옮기면서 세금을 크게 낮췄고 이건 단순한 세금 뉴스가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신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XRP 인프라가 가장 강력하게 깔린 일본이 서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강해질수록 흐름이 오히려 XRP 쪽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일본이 이렇게 먼저 길을 열었다면 과연 그 다음 차례는 어느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애플 XRP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꾸준히 모아나가는 이런 방식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장기 투자라고 하면 한 번에 크게 매수하고 기다리는 것들을 떠올리지만요. 실제로 평균 단가 관리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만약에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높은 가격에 진입을 했다면 이 중장기 보유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의 관리와 대응이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평균 단가 관리하고 누군가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결국에 시간 지나면은 결과의 차이는 이런 과정들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도 결국에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꾸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날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